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자 바닷물 수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까지 겹치면서 양식장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 광주의 강수량이 936mm로 평균보다 2.5배가 많습니다. 광주 전남의 누적 강수량도 630mm를 넘어서며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흥 지역 어민 200여 명이 일본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코로나 초선 발언이 통합보단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선이 많은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닷물 수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섬진강에서 내려온 각종 쓰레기에 바다 수온도 빠르게 오르면서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럭과 참돔 9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여수현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그물망 안에 갈대와 나뭇가지 등 각종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섬진강에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가 이렇게 양식장을 뒤덮으면서 그물이 찢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바다 수온도 급격히 높아지면서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고기 밥도 안 먹어불지. 또 저쪽 가 쪽에는 놔둬보냐 그러면 그물을 뚫어갖고 이 그물이 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고기가 나가지. 이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 골치 아파 죽겠네. 지난주 24도 안팎에 머물던 이 양식장 수온은 장맛비가 끝나자 2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다에서 1도 차이는 육지에서 10도 차이와 맞먹습니다. 이달 말이면 수온이 28도를 넘는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적조 발생까지 우려되면서 수산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육밀도 조절과 그다음에 가두리 어망가리 그리고 산소 공급 장치 점검 그리고 가두리마다 그늘막을 설치해서 고수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5년 동안 여수에서 발생한 고수온과 적조 피해는 4건의 피해액은 41억 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밀려온 쓰레기에다가 고수온 적조 피해마저 우려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체감온도가 34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담양 봉산이 34도로 가장 높았고 광주 광산 33.5도, 영광 33.3도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전남 해안부터 시작돼 낮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이며 전남 해안 지역의 경우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 장마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말 처음 시작된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무려 1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구례 성삼재였습니다. 강수량이 무려 1146mm에 달했는데요. 그 뒤로는 담양 봉산 1019mm, 광양 백운산 970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장마철의 평균 강수량을 보면 올해의 장마의 위력이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광주의 장마철 평균 강수량은 362mm인데 아직 장마가 다 끝나지도 않은 올해의 경우 강수량이 벌써 936mm를 넘어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체를 다 합쳐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장마철 광주 전남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633.9mm인데 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현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장마는 오는 주말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남북으로 긴 형태의 비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은 장마 전선이 남하할 때 비구름대가 정체하면서 비가 예상보다 더 오래 또 많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도심해안 도로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광주 우남동의 한 도로 갓길에서 지름 30cm, 깊이 1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장마 기간 내린 비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인 걸로 보고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장흥 지역 어민들이 오늘 회진항에서 일본 후쿠시마 해고형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해상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지역에선 보기 드물게 야당 국회의원 4명이 참석해 어민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낚시의 명소로 이름난 장군 회진항에 지역 어민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어민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하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지켜낼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방류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이 나라는 침묵하는데 누가 힘없는 우리 어민들을 도와줄 것인가?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야당 국회의원 4명과 지방 정치인들까지 참석해 어민들의 절규에 힘을 보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 생명의 문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문제다. 참석자들은 어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지 않는데 한마음이었습니다. 규탄 대회를 마친 어민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해상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동원된 배만 20여 척에 이릅니다. 올해부터 133만 톤이 방류될 것이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여정을 지켜내려는 어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코로나 초선 발언이 통합보다는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선이 많은 호남 국회의원들은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는데요. 앞으로 혁신위가 공천룰을 수정할 움직임이어서 갈등이 더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학력이 저하된 코로나19 세대 학생들처럼 소통이 안 된다고 쏟아낸 혹평. 이 발언으로 출범 초기부터 친명계 쏠림 논란을 빚은 혁신위원회가 통합보다는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혁신위의 행보에 초선 의원이 많은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A 국회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경솔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 국회의원은 혁신위원 인선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최근 사건들을 비롯해 혁신위 자체가 신뢰를 잃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고려한 듯 김 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소통을 잘 하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당 쇄신을 내건 혁신안들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 변경과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 의원 평가 시 도덕성 비중 강화 등입니다. 혁신위가 공천룰 혁신안 발표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당내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공천룰 수정으로 친명계 원외 인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부정해왔던 공천 학살에 대한 공포감이 혁신위 출범 이후 오히려 더 커져가는 모양새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년 총선에 전남 해남 완도 진도로 출마를 확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완도를 지역구로 둔 전남도의회 이철은 의원은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해남 완도 진도로 출마를 확정했다는 의사를 직접 본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박 전 원장이 해남 완도 진도 지역 인사들에게도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해남 완도 주민들의 열정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공식적인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김화진 위원장이 고영호 여수갑 당협위원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오는 27일 최고위원회 의결 이후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9일과 20일 대의원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자동응답 투표를 진행됐으며 투표율은 66%, 각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남도당은 오직 전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대통령의 말씀처럼 균형 발전의 출발이 전남이 되어야 되고 완성도 전남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남 발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남도당 위원장 김하진이가 되겠습니다. 광양시가 정인화 시장의 핵심 공약인 철동상을 두고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포스코 직원 색출 작업에 나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에 이수신 철동상 건립 사업과 관련해 현재 광양제철소 생산 라인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직원이 누구냐고 따져 물으며 발언자 색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측은 광양시 여러 부서가 항의를 해 당황스러웠다며 시와 사이가 틀어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KBC 기획부도 다시 학교로 4번째 순서입니다. 자녀들에게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활동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학원이나 학교 밖 활동 찾아보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공교육 안에서도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두운 무대 옆, 학생들이 공포극의 실감을 더하기 위해 스산한 소리를 연기합니다. 또 다른 교실, 음악에 맞춰 동작을 맞추는 연습이 한창입니다. 다른 반 친구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기 앞서 마지막으로 동선을 맞춰보는 겁니다. 제가 워낙 음악에 관심이 좀 있기도 했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자신이 있어서. 노래와 춤은 물론 영상, 목공 등 11개 분야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광주 학생 예술 놀이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짧고 형식적인 예술 교육 대신 일주일, 3일 등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직접 배우고 체험하다 보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연극하고 놀았는데 지금은 좀 크다 보니까 애들이랑도 이렇게 놀지 못해서 지금 이 기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취미인 음악을 제대로 즐기고 싶어 직접 밴드 동아리를 만든 쌍둥이도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무대에 서는 게 목표인데 밴드에 들어오고 싶어 이 학교를 지원한 후배도 생겼습니다. 너무 학생부를 쓰기 위한 동아리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진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고 싶어서 친구들 모아서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밴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공연팀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배낭, 학생 주도형 오디션 프로그램 광주 학생 탤런트 페스티벌 등 광주교육 속 예술 교육이 확대됩니다. 예술 활동이 특별한 활동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예술 활동을 펼치면서 이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광주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생 주도형 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교사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초등학교 교사를 애도하는 추모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광주실천교사 모임 등 광주 지역 교사단체들은 오늘 추모 문화제를 열고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했습니다. 행사에서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겪은 교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내 노사 갈등이 고소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광주시립정신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이 거짓 여론몰이를 통해 공공병원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모욕하고 있다며 병원 측의 폭행 고소에 대해 낯선 용역들이 조합원들을 제지해 신분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병원 측은 전날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광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3일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난 영암의 대불산단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해당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인원을 46명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가 공장 여러 개를 보유한 업체로 실제 고용인원은 더 많을 것이라며 노동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분리 설립될 예정인 광주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최치국 전 지방공기업 평가원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재단법인 광주연구원 이사회는 창립 이사회에서 초대 원장 최종 후보자로 최치국 전 이사장을 선정했으며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인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연구원은 기존 광주 전남연구원 구성원 16명을 포함해 34명 규모로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쯤 출범할 예정입니다. 선박에서 선착장으로 이동하던 트럭에 깔려 선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고흥군 오천항에 입학한 83톤급 여객선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트럭에 깔려 80대 기관장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 내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고소득 어가는 2,501개 어가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바로 요리 세트와 가정 간편식 제품 개발 등 소비 유형 맞춤 전략과 양식시설 현대화 규모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업종은 전복 등 폐류 양식이 가장 많았고 지역은 완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자 바닷물 수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까지 겹치면서 양식장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 광주의 강수량이 936mm로 평균보다 2.5배가 많습니다. 광주 전남의 누적 강수량도 630mm를 넘어서며 역대 4번째로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흥 지역 어민 200여 명이 일본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코로나 초선 발언이 통합보단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선이 많은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